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3의 14번. 자, 빈칸 추론 문제였었고요. 맨 마지막 단어에 이제 빈칸이 뚫려 있었는데, 이걸 또 전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 쓰기도 있는 구조였는데, 마지막 문장은 말을 좀 부정어구 넣어가지고 또 뭐 투 이런 거 들어가서 말을 괜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자, 보세요. 첫 문장부터 인용이 나오죠. 유명한 사회학자인 뭐 누군지 관심 없는데 이 거프먼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appears before others. 이때 before는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전에라고 할 때 앞전이잖아요. 앞전.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will have many motives. 뭔가 동기부여를 갖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죠. 뭐냐면, 그걸 여기 빈칸을 넣을 수도 있겠죠. Trying to control the impression. 그 인상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란 말이 어려우면 영향력을 좀 통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받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인상, 그 상황에 대한 분위기, 그 상황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자기가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보자고요. We want to be liked. 굉장히 직설적이죠. 우리는 to be liked. 남들에 의해 좋아짐을 당하고 싶어. 이걸 좀 의역해서 남들이 우리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나한테 좀 유리하게 바꿔서 뭔가 남들이 나를 좀 위대하게 대단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가 누구나 있다고요. 그리고 또 같은 말이죠. 우리의 의견이, 우리 아이디어, 생각이 accepted,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 근데 여긴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have, 우리가 하게 하다, 사역동사 나왔네요. 우리 have 맨날 가지다, 이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사역동사 거꾸로 물어보면 대답 다 할 거잖아요. 사역동사 종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make, have, let, have 얘기할 거면서, 막상 해석할 때는 하게 하다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이 어떤 일을 당하는 거, 즉, 우리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여기 accepted 쓰는 것까지. 혹시 지금 이런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으면 유튜브에서 포마, 목적격, 보호, 포마, 오형식 이런 거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좋아하게 되어지면 좋겠다 하고 투부정사에 수동 걸려 있는 거랑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 쓰여 있는 거. 어법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뒤에 가면 어법도 주의할 게 또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We want others. 자, 우린 타인들이요. 이것도 같은 말이죠. Show regard. 자, 뭔가 존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For our feelings.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 내 느낌을 좀 나의 감정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가치관들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어떤 가치관들이냐면 serve as the anchors. 앵커는 원래 이 배의 어떤 이 닷이죠. 돛이 아니라 닷을 얘기합니다. 배가 정박할 때 쓰는 거. 그 단어에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쓰니까 어디 자리를 잡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anchoring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딱 말뚝박고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정신적 지주 이런 역할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지주 역할을 하는 이 받침대, 어떤 기둥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가치관 혹은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남들이 좀 존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남들도 존중했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첫 문장에 나왔던 게 거프먼이라는 학자가 remind us,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아이들, 선생님도 저도 마찬가지죠. 보면서 공감했어요. 부모님들, 가까운 친구들, 뭐 사장님들, 직원들,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동료 모두가 have strategies, 어떤 전략이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이거 projecting their interest. 자신의 관심사, 자신이 어떤 이 흥미있는 부분을 project,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앞으로 쏟아의 뜻이에요. eject가 쏟아고 프로가 앞으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빔 프로젝터가 저기 천장에 달려 있는데 빔 프로젝터 앞으로 이게 쏴주는 거여서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관심사를 투사하고 투영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To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법 주의하시고요. 그들이 come in contact, 접촉하고 있는. 그럼 여기 come in contact 다음에 여기 with가 원래 있었는데 이 관계대명사 whom 앞에 with를 전치사가로 끝나는 관계대명사 문장은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with who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with 다음에 뒤에 이 목적어 이 those가 빠져 있었던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또 다시 이런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 포마 관계대명사, 포마 관계부사 이런 거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어법 낼 포인트들이 계속 보입니다. 여기다가 with whom 쓸래, whom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contact with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계속 같은 말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refer to, 자, 뭐라고 언급하고 부르는데 요 구조 눈에 들어오나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이러한 전략들을 뭔가 내 관심사를 남들에게 투영하고 싶은 이러한 전략을 뭐라고 부르냐면 impression management, 인상 관리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보충 부연 설명을 뭐라고 했냐? 즉 우리가 perform many of these roles, 이러한 역할들을 simultaneously, 동시에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We are constantly, 우린 지속적으로 faced, 직면하는데 with the imperatives,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지상 과제라고 좀 의역이 돼 있는데 보통 어떤 책임, 해야 할 의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직역을 할게요. 뭐 지상 과제가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어떤 책임에 직면합니다. 뭐 하는 책임이냐면 바로 이거요. Making our actions and attitudes acceptable to others. 또 똑같은 얘기죠. 내 행동이나 나의 어떤 태도가 받아들여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또 여기에 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여기 acceptable하고 형용사 써주는 구조까지 어법 나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 이렇게 형용사를 쓰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이 말도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태도, 나의 가치관 이런 게 남들에게 뭔가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자, every role. 자, 모든 역할은요. we play. 우리가 하는. 자, 이게 every role이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어법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나오네요. every role이 여기 있는 주어고 여기 단수 취급하면서 이게 carries 이렇게요. 알겠죠? 수일치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많은 모든 그런 역할들이 carries a number of possible strategies. 자, 가능한 그런 이런 전략들을 많은 전략들을 전달을 하는데 옮기는데 그 전략이 뭘 위한 전략이냐 다시 한번 남들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아까 웃겼던 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영어 수업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싶은 거죠. 안 그러려고 애는 쓰지만 여기도 은연중에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두 문장 갑니다. In words, 어떤 말이나 gesture, 몸짓이나 small sign, 작은 이런 신호들에서 우리가 leave a trail of cues, 이런 단서들을 자꾸, trail, 단서들을 어떤 흔적의 단서들을 자꾸 이렇게 살짝 남겨놓는 거예요. 뭐의 흔적의 단서들이냐면 바로 의도되어진 건데 guide the response of our auditions. 되나요? 우리의 청중이란 내 주변의 사람들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이끌어가도록 의도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하면 쟤가 이렇게 하겠지? 하는 타인의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가도록 의도되어진 그런 단서들을 살짝 남겨놓는다는 거고 여기에 또 이제 문법 조심해야 되는 게 수동 걸려 있는 거에다가 meant to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거죠. 자, mean이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mean ing나 mean하고 대절이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mean 의미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mean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이건 의도하다의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를 다시 be meant to 하게 되면 이건 뭐 하도록 의도되어지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수동 걸려 있는 거, 어법적으로 수동 걸려 있는 거에다가 투부정사 나와 있는 것까지. 알겠죠? 이게 문법 조심할 것까지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또 똑같은 말을 또 꼬아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직역을 좀 하자고요. 이제 직역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투 이렇게 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투를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너무 투부정사에서 너무 투에서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으면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번역하니까 이런 문장 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장 뭐 갑자기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직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o 형용사 다음에 혹은 부사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요. 투부정사의 위치에 따른 해석 방법 가운데서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to가 오면 하기에 하다니 해서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to 이때 뭐라고요? 하기에 하다니 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It's too difficult. hard라고 좀 짧게 쓸게요. It's too hard. 너무 어렵다. To solve. 풀기에. 그럼 이게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투투용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너무 어렵다 풀기에 이렇게 먼저 직역할 걸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갑자기 해석이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워서 풀 수가 없다. 이상하죠. 투투용법으로 해석해버리면. 즉 투투용법으로 해석이 어색하거나 이상할 때가 발생하다고요. 근데 다시 쌤한테 배웠던 대로 해석해보세요. 그건 너무 쉽다. 풀기에 뭐 하기에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여기도 먼저 직역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 그 어떠한 순간도 또 더군다나 여기에 주어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정어는 동사에 집어넣어서 번역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순간도 너무 작지 않다. 완전하게 설득 없이 지내기에, 설득 없이 있기에 너무나 작은 그런 순간은 없다. 이렇게 직역을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사소해. 이때 이제 small은 사소하다고 의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건 없다. 뭐 없이 있기에? 설득 없이 있기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 순간이 설득하는 순간들인 거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persuasion, 설득을 이제 원문에서는 빈칸으로 뚫었던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영작, 어순배열 문제나 이런 것들도 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어떤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 쓰게 된 구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천천히 읽어보니까 결국 우리는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그 말을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남들에게 매 순간순간이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다. 이런 요지의 글이었던 겁니다. 반복하시고요. 원래 빈칸 뚫려있던 문장이니까 다른 문장에 빈칸 뚫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문법적인 것들도 좀 까다로운 게 있었습니다. 문법 주의하시고요. 됐죠?